지난 여름들 뭐 잘 지냈습니까? 대답은 예지만은 뭐 힘겨웠죠. 저도 지난 여름 아주 힘겹게 지냈습니다. 오늘이 여름 한거를 마치는 해전날입니다. 90일 전 결전날에 제가 이 자리에서 했던 말을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더위에 까맣게 아마 잊었을 겁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생활 기본으로 널리 알려진 백장선사의 법문을 소개했었습니다. 한 스님이 백장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독자 대응봉, 홀로 우뚝 대응봉에 앉는다.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이런 물음에 스님이 답입니다. 홀로 우뚝 대응봉에 앉는다. 스님이 머물던 산 이름을 백장산이라고도 하고 대웅산이라고도 했습니다. 홀로 우뚝 대웅봉에 앉는다. 안거 중에 저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홀로 우뚝 앉을 수 있었다면은 지난 여름이 결코 헛된 여름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것이 그럼 과연 기특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기특한,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그런 신기한 일이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삶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따릅니다.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뭡니다. 모든 것이 우리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더위가 됐건 추위가 됐건 행복이 됐건 불행이 됐건 걱정이 됐건 근심이 됐건 아무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라든가 행복과 불행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몸만 살아 숨쉬는 것을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생물학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생물학적인 존재만으로는 결코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면서 자신의 분수를 헤아려 자기 자신답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든 간에 사람의 도리를 다 해야 돼요. 또 자기 분수를 헤아려 자기가 맡은 이 일을 충실히 해서 이웃에게, 함께 살고 있는 이웃에게 득이 되고 덕이 돼야 됩니다.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이상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돈이 많건 무기가 많건 간에 그들의 삶에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무엇인가 쫓기면서 갈팡질팡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회나 국가가 그러듯이 그 안에 사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저마다 자기 판단이 분명해야 됩니다. 각자 업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마다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확고해야 됩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행복하게 살고자 합니다. 불행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들 자신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 각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또 우리 집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허욕을 부리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온통 이 지구적인 기후변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기후변화도 지금 지구인들이 너무 탐욕스럽게 살기 때문에 스스로 그 결과를 우리가 불러들인 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누린다면은 이런 그 끔찍한 기후변화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너무 과소비를 하기 때문에 지구가 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현재와 같은 그런 그 경제 형태로는 지구를 몇 개 가지고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변화를 초래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욕심이 때로는 사람을 향상의 길로 밀어 올리는 추진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욕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향상과 진전이 없습니다. 삶의 탄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욕망이나 욕구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 과욕, 지나친 욕심은 사람을 옴짝 못하게 얽어매고 병들게 합니다. 오늘날 지구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바로 이제 지나친 욕심 때문이에요. 모두가 미국처럼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탐욕이 불러일으킨 재앙이에요. 현재와 같은 과다한 소비의 경제 행태는 지구를 몇 개 가지고도 모자랄 형편입니다. 아무리 물건을 많이 가지고 편리하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들의 생활 환경이 망가지면 더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인 환경 재앙은 현재의 우리들 자신이 불러일으킨 결과입니다. 생각할수록 두려워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우선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한정된 지구 자원이 고갈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반대 급부를 치러야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강원도가 고냉지입니다. 해발 800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올 여름 들어서 폭염주의보가 몇 차례 내렸어요. 그 고냉지에.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또 열대야 때문에 밤에 그 산중에서 밤잠을 설치게 돼요. 일찍이 없었던 일이에요. 뭐 고냉지가 그 정도면 고냉지가 아닌 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것은 우리들 자신이 불러일으킨 그런 결과입니다. 그건 재앙이에요. 행복의 비결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소욕지죠.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분수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그릇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한 말짜리인지 한 대박짜리인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알맞게 그걸 채워야지 넘쳐요. 너무 과하게 넘치게 되면 넘치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옛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합니다. 넘친다는 건 남의 몫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몫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몫까지 내가 가로챘기 때문에 넘치는 겁니다. 그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석유나 석탄 등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소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온실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 자신부터 책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온실가스를 만드는 60억 분의 1이에요. 나라마다 기후변화를 두려워하고 그 원인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군들 경제를 살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경제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이 얽히고 설켜 상관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호만 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헛된 구호에 더 속지 마십시오. 한정된 지구 자원을 가지고 지구인들이 끝없는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지구의 종말이 올 수밖에 더 없습니다. 개인이건 사회건 분수밖에 욕심은 불행을 스스로 불러들입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 못하다는 교훈을 거듭 새기면서 적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지혜를 새롭게 터득해야 됩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이건 지혜예요. 이걸 새롭게 터득해야 돼요. 너무 새삼스러운데 새롭게 터득해야 됩니다. 이런 생활 태도 또한 기특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덧붙일 것은 오리 승가에서는 여름 해제일입니다. 일명 자자이라고 자자이라고 합니다. 자자란 안거가 끝나는 날 안거 중에 자신이 범한 허물을 대중들이 서로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용서를 비는 일이에요.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 내려온 일입니다. 해제날 부처님이 스스로 자기 먼저 고백을 해요. 안거 중에 누가 허물을 지어도 전혀 탓하지 않습니다. 서로 정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거가 끝나는 날 자기가 지은 허물에 대해서 대중 앞에 고백을 하고 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달라고 이렇게들 합니다. 전통적인 승가의 미풍이에요. 오늘 자자이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 자신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중물이란 다른 게 아니라 마치 장애물 경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50여 년 동안 장애물 경주를 용케 해왔다는 아슬아슬하게 용케 해왔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절에 들어와 살면서 이것저것 시주의 물건을 너무 많이 축내면서 시연을 무겁게 해왔습니다. 이건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옷이며 밥이며 집이며 심지어 자동차까지 몰고 다니면서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부처님 앞에 이제 차를 올리면서 스스로 내가 그동안 지나온 자취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져왔어요. 제가 보태는 것보다는 얻은 것이 너무 많아요. 몹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매사에 좀 더 너그럽지 못하고 옹졸하게 효신한 것을 아주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마다 좀 더 내가 너그럽게 처신했어야 되는데 자기 앞만 가리려고 너무 이기적이고 옹졸하게 처신해온 것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제가 한 일에 비해서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중노릇을 하면서 빚을 많이 졌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뭐 해전날이고 또 제가 중되는 날이고 여기 통영 미래사에서 이 1956년에 7월 보름 해전날 제가 거기서 이제 3위계를 받고 중이 됐는데 그동안 자취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을 너무 많이 져왔구나.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한 일보다는 받은 일이 너무 많구나.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이 일을 명심해 가지고 은혜를 갚는 일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제한 날이 그래서 제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대중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여름 건강히들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